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참새입니다. 예, 오래, 오랜만에 왔는데요. 제가 이번에 소개해줄 책은 이 책이에요. 반짝이는 별의 기대요. 예, 이 책을 보면은 되게 컬러풀한 책이에요. 사진이 되게 많고, 이제 글이 있는 에세이 같은 그런 책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진도 되게 많고. 그래서 제가 원래는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책을 제가 잘 안 읽잖아요. 저는 보통 심리학책이나 뭐 철학책이나 과학책이나 이런 거를 많이 읽는데 이런 에세이 같은 책을 잘 안 읽어요. 음. 근데 우연히 제가 이 책을 읽게 돼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때가 이제 4월 달에 제가 사는 곳이 창원이거든요. 창원 바로 옆에 진해가 있어요. 진해에는 그 4월 달에 벚꽃 축제를 하거든요. 이렇게 군항제라고 해서 벚꽃 축제를 하는데 그때 제가 친구랑 그 축제를 놀러 갔었어요. 놀러 가서 이제 그 축제를 다 보고 되게 피곤해가지고 너무 많이 걸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카페에 딱 들어갔는데 그 카페에서 보니까 이게 북카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책이 되게 많이 나열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책을 보다가 그 사장님께서 어떤 여성 사장님이셨는데 책을 한 권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이 책을 한번 봐봐라. 재밌다. 이래서 거기서 앉아서 이제 책을 봤었어요. 근데 그 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좋았냐면 그 표현 같은 것들이 되게 예쁜 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소록소록 추억이 내리는 밤이라든가 안 그러면 뭐 나른한 햇살이 비처럼 뿌려진다 이런 거라든가 그리고 내가 책 한 페이지를 딱 폈는데 그 별이 하늘에 있는 그 장면을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분무기로 별을 하늘에 뿌린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잘 안 쓰는 그런 표현들을 이 책에서는 되게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저의 어떤 글쓰기 실력 향상을 위해서 이 책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샀죠. 근데 어, 이 책에서 보면은 사진들이 되게 예쁜 사진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 책을 쓴 작가가 사진을 되게 찍어서 그 전시회 같은 것도 했어요. 그 카페에서도 전시를 했었거든요. 이 책을 좀 자세히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 작가가 에티오피아 아주 아프리카에 있는 그 에티오피아에 가서 이제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 봉사활동을 교육 봉사활동이죠. 애들 막 가르치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페이스 페인팅 뭐 이런 것도 하고 주로 이제 그 고등학생들을 가르친 것 같아요. 여기서는 봤을 때 여기 보면 고등학생들 보이시죠? 이런 애들을 가르친 것 같아요. 아프리카 애들이죠. 어쨌든 이런 이제 그 봉사활동 후기를 담은 책이었어요. 어, 좀 생소하긴 했는데 그랬었죠. 근데 그 사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사진전도 하고 이 책도 파는 이 작가가 여기서 뭐 북토크도 하고 이랬었는데 조금 있으면은 이 그 카페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 이제 그 카페 그러니까 그 작가가 알고 보니까 진해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얼마 한 20분 정도 있으니까 오시더라고요. 그 작가님께서 여성분 한 20대로 보이는 여성분이신데 와서 이제 인사를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결국엔 책에 이제 제가 사인을 받았어요. 이 보면은 이 박정은님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당신은 언제나 누군가의 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가 3월 29일이었구나. 2018년 3월 29일 이제 황원식님 이렇게 해서 저한테 사인을 해서 이제 줬던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안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읽었죠. 어쨌든 날씨가 너무 덥네요. 선풍기를 틀었는데 어쨌든 이걸 읽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제가 사실은 그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냥 처음에 받았던 느낌은 이랬어요. 그 사진에서도 나오는데 왠지 모르게 좀 되게 깔끔하고 선명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나라를 보면 미세먼지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 드러난 모습을 보면 되게 공기도 맑고 햇살도 되게 선명하고 그 다음에 별도 되게 반짝반짝거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신기했었고 근데 예 그랬었죠.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에티오피아를 갈 생각을 했냐. 근데 그 사장님하고도 거기 카페 사장님도 에티오피아에 가서 이제 그분을 만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그런 단체가 있었나 봐요. 단체. 거기를 통해서 이제 갔는데 한국국제협력단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KOICA 대문자로 그러니까 코리아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 에이전시 이런 단체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에티오피아로. 그때 그 사장님께서 혹시 이제 저도 생각 있으면 에티오피아 한번 갈 생각 없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제한된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이렇게 에티오피아를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고 이제 좀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만 한다면은 최소한의 심사를 거쳐서 이제 에티오피아로 같이 봉사활동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누구한테나 다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어쨌든 되게 신기했고 뭐 어쨌든 에티오피아 이 책에서 나오지만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흔히 못 먹는 그런 과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아보카도, 파파야, 구바야, 구아바, 애플망고 이런 것들 혹은 그 오렌지 주스 같은 것들도 막 실컷 먹을 수도 있고 어, 열대 과일들이 많고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먹어도 살도 안 찌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뭐 음식에 있어서 기름기도 많이 없고 조미료도 없고 되게 건강한 음식들을 먹을 수 있고 실제로 이 작가가 에티오피아에 가서 되게 많이 건강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살도 10kg 정도 빠지고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빠지고 그분께서 이제 아토피 같은 게 있으셨는데 그런 피부병도 다 낫고 확실히 건강한 상태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좀 뭐 불편한 점들도 많았겠죠. 이제 그런 거는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그분이 총 한 2년 6개월 정도, 2년 반 정도를 아프리카에 있었어요. 거기서 학생들 가르친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일단은 아프리카는 저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를 잘 모르잖아요.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쪽에 북동부 이집트 약간 밑에 있더라고 위치가. 예. 그리고 바닷가가 거의 없는 이제 내륙 지방으로만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그런 나라였고, 제가 처음에 이제 생각할 때는 아프리카 같은 것들이 좀 뭐라 해야 되지 난민들 막 이런 이미지만 생각했었는데 이 책에서 보면은 생각보다 에티오피아가 좀 많이 발전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 안에 시장도 되게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1950년대까지는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대요. 예. 그러니까 잘 살았고 딱 그때 당시에 사진을 보면 마치 우리가 어렸을 적에 제가 1980년대가 제가 초등학교 때였었잖아요. 그때도 저학년 때 어쨌든 그런 어떤 옛날 시골의 모습을 지금 이 에티오피아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살기 어렵고 이런 동네는 아닌 것 같고 나름대로 사람 사는 동네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병원도 있고 카페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이제 에티오피아에 가서 있어도 어떤 면에서는 큰 불편함 없이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은 나라였고 또 되게 신기했던 거는 그 에티오피아에 우리가 한국 전쟁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1953년도에 그때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군대를 보냈었어요. 뭐 강류 부대인가 하는 군 부대를 보내서 우리나라를 도와줬었고 실제 그때는 에티오피아가 제정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황제가 있었던 시대였었고 우리는 자본주의 진영이었었고 이제 북한은 공산주의였었잖아요. 그때 이제 싸우게 되는데 우리나라를 이제 도와준 거죠. 근데 이제 되게 고맙죠. 근데 저도 이제 그 사실을 처음 알았으니까 예. 에티오피아가 이제 지원을 해줬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를 도와줬었던 그 부대 있잖아요. 그 가족들. 지금은 되게 안 좋은 처우를 받고 핍박을 받고 있었다라고 해요. 재산도 강탈당하고.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재정 상태였고 황제가 있었던 나라였는데 그 이후로 에티오피아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나서 공산주의 정권이 집권하게 되고 그래서 자본주의에 협력했었던 그 부대원들과 가족들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처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들을 수가 있었고 이렇게 되게 하여튼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이게 일단은 그 제가 뭐 여러 가지 아까 좋은 점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에티오피아는 아무래도 좀 살기가 불편한 점이 있겠죠. 적도와 가까운 나라여서 일단 되게 덥고 낮에는 막 40도 이상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신기한 거는 밤 되면은 또 그렇게 안 덥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름이 되면 고온다습하잖아요. 거기는 이제 날씨는 더운데 습하지는 않는. 그래서 오히려 밤이 되면은 추운 그런 날씨를 기온을 경험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이 작가가 말했을 때 좀 크게 불편했던 점이 많은데 그 중에서 몇 가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보면은 단수 그리고 단전 벼룩 그러니까 전기가 끊기는 거랑 물이 끊기는 거, 그 다음에 벌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불편했다. 전기가 끊기는 거는, 좀 되게 자주 끊긴대요. 그게, 그 나라에서는 전기를 많이 생산을 하는데, 그 전기를 다른 나라로 이렇게 수출을 하는 경우가 그 안에서 이제 그런 아이러니가 있어가지고, 실제 자국민들은 전기를 많이 못 쓴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밤 되면은 촛불을 켜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대요. 근데 작가는 이제 한국에 있다가 가니까 되게 불편했는데 여기 사람들은 뭐 전기가 끊겨도 이 사진을 보면은 촛불이 켜져 있죠. 예. 전기가 끊겨도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막 이렇게 살아간대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참 순종적이다라고 생각도 하고 마음에 참 여유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전기가 끊기면은 밤에 어두우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자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었는데 실제로 그 작가는 한국에 있을 때는 좀 밤낮이 바뀌는 그런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근데 거기 있으면서는 이제 좀 밤에는 무조건 자야 되니까 이제 리듬이 맞는 그런 생활을 했죠. 그리고 말 안 한 게 있는데 이 작가가 미대생이었어요. 이제 거기서는 그 아이들한테 미술을 가르치러 봉사활동을 간 거였었고, 미대생이었는데 좀 그 학교 생활 하면서 좀 답답함 같은 걸 많이 느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예체능이나 이런 애들은 나중에 졸업 작품 같은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밤샘 하면서 작업실에서 지내는 경우도 많고, 막 여러 가지 시험도 준비해야 되고, 또 학점도 되게 따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니까, 그런 모습에서 좀 답답함을 많이 느꼈다라고 하고, 솔직히 우리도 뭐, 크게 다르지 않죠. 뭐, 대학생활 하면은, 요즘에는 되게 뭐, 취업도 해야 되고 하니까 경쟁에 일찍 노출되고, 그렇다고 해서 좀, 뭐, 확실하지도 않고, 오로지 그냥 남들을 따라가야 되는 이런 생활이 되게 답답해서 에티오피아로 갔던 것 같아요. 물론 에티오피아 가기 전에도 봉사활동을 해외로 이 작가분은 좀 갔었던 것 같아요. 뭐 인도나 뭐 동남아 쪽으로 갔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에티오피아로 가게 된 거죠. 뭔가 자유를 찾아서 전혀 다른 생활 방식, 그러니까 경쟁 같은 것들이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되게 좀 한적하고 이 책이 제가 좀 좋았던 이유는 그냥 저도 이렇게 살면서 보면은 좀 쫓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럴 때 좀 힐링이 필요할 때죠. 그때 내가 꼭 읽어야 될 타이밍에 내가 이 책을 잘 읽었다. 여기 사람들을 보면은 시간은 되게 느리게 가고 오늘과 내일과 어제와 모두가 이렇게 똑같은 하루에 계속 이렇게 연속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읽으면은
좀 인생에 있어서 좀 브레이크가 되지 않을까. 한번 쉬었다 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어쨌든 제가 뭐 말하고 있었죠? 단수 얘기하고 있었죠. 아, 그 단전. 이게 불이 끈 이제 전기가 나가는 게 되게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단수. 그 단수가 제일 불편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이 안 나오니까 씻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보통 단수가 좀 최대로 안 나올 때는 2주 정도 가량 물이 안 나왔다라고 해요. 그때 작가는 어 이게 물을 일단은 비상물을 좀 받아 놓았는데 나중에 2주 정도 되면은 있던 물도 다 쓰고 생수마저도 이제 몸 씻는데 막 쓰게 되고 그때는 물을 아껴야 되니까 작은 물로 이제 머리도 감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거기는 날씨도 덥고 막 모래 먼지도 이렇게 많고 이렇게 땀도 많이 흘리게 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들 좀 어찌 보면은 되게 불편할 수 있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전기가 안 들어오고 물이 안 들어오는 것보다 이 벌레 많은 게 이게 제일 불편할 것 같았어요. 만약에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잠깐 이 책에서 보면은 이 벼룩한테 많이 물려가지고 밤에 자다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물리면 이렇게 빨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작가가 이제 한번 세어봤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세보니까 10개가 넘어가는 게 물린 자국이. 그래서 이불 안에 이제 벼룩이 있으니까 이불을 통째로 이제 욕조 안에 집어넣는. 그래서 익사하도록 그 벼룩이 그냥 집어넣고 자기는 이불 포기하고 그냥 잠을 자는 장면도 나왔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불편함 속에서도 작가가 이렇게 오랫동안 거기서 지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 보면은 모기도 이쪽 지방에는 말라리아 모기라고 해서 되게 그냥 일반적인 모기가 아니라 위험할 수 있는 고온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모기가 많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높은 지대가 아니면 에티오피아의 수도권이 높은 지대라고 하대요. 거기서는 말라리아 모기가 많이 없는데 낮은 지대로 갈수록 모기가 되게 많고 작가도 그런 데 노출돼 있었고 심지어 그 작가의 지인이 아는 사람이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가지고 엄청 고생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에티오피아를 가신다면 이런 위험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고 또 되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많은 시련들이 나오죠. 제가 이 책에 좀 감동받았던 거는 첫 번째가 그 힐링의 어떤 요소가 있었고 두 번째가 작가가 여러 가지 그 시간 동안 2년 반 동안 참 많은 시련을 겪거든요. 예. 이 나라 자체가 좀 못 사는 나라다 보니까 도둑이나 소매치기 같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갑이나 핸드폰도 많이 분실했다고. 핸드폰도 한 뭐 6번 정도 분실을 할 때마다 그 유심 막 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고 했는데 처음에는 되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났는데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려니 하는 단계까지 올라오는 작가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되게 성급하고 이랬었는데 이 어떤 나라의 문화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좀 약간 여유가 있는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더라고요. 에티오피아 하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해적들 있잖아요. 에티오피아 바닷가 쪽에 있고 이렇게 뭐 이런 강도 같은 것들도 되게 많고 또 소매치기 버스라고 해서 그 여기서는 프로젝트 버스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신기한 건 뭐냐 시내버스랑 똑같이 생겼는데 실제로 그 버스 안에는 할머니하고 그 아가씨들이나 애들하고 이렇게 진짜 평범한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는 숫자의 사람들이 그 버스에 타고 있는데 그 버스를 타면은 그 사람들 자체가 다 강도 집단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막 흉기나 이런 거를 들이대면서 이제 물건 훔치는 그런 케이스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버스 자체가 하나의 소매치기 집단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도 있었고 되게 신기했었는데 어쨌든 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신기했던 건 그 작가가 계속해서 적응해 나가고 있다는 거. 예. 뭐 이렇게 들어요. 예.
실제로 여기서 보면은 좋은 것들 중에 한 개가 시신경이, 그러니까 눈 시력도 되게 좋아진다는 거를 좀 느꼈다라고 해요. 뭐 음식 같은 것들도 아까 과일 얘기했는데 그거 말고도 여기에 워트, 뭐 슈로 같은 음식도 되게 많이 먹고 다 건강한 음식들이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단순히 뭐 거기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맑고 깨끗하고 그리고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고 음식이 좋아서 작가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위험이나 불편함 속에서도 그렇게 오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그 일을 하면서도 본인이 좀 그런 게 있었나요? 그 만족감이 있었겠죠.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이 어 이렇게 상당한 보람을 또 주니까. 그리고 또 일단은 거기는 다 사람들이 이제 흑인들인데 본인은 동양인이잖아요. 본인은 동양인으로서 큰 메리트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그쪽 사람들한테 좀 관심과 사랑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장면들에서 특히 좀 되게 재밌었던 건 이 작가가 그 뭐지 학교 이제 수업을 하는데 자기가 인기 연예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낀 적이 있다. 왜냐면은 자기가 그 뭐고 학교 대문 지나서 예체능 그 건물로 들어서서 교실까지 가는 동안에 학생들이 막 이렇게 달라붙는데요. 달라붙어가지고 막 선생님 이러면서 막 이렇게 붙겠죠. 그러면 되게 거기서 이렇게 덩치 큰 애들이 막 이렇게 자기 앞에 서서 막 보호도 선생님 보호도 해주고 애들 선생님도 좋다고 막 이렇게 앵기고 이런 모습들이 본인이 이제 연예인이 된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언제 우리가 그런 거를 한번 느껴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참 그것도 참 큰 계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살면서 과연 사람들한테 얼마만큼의 어떤 관심을 받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좀 그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학교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막 자기 집에 놀러 온나 막 이렇게 초대해주고 뭐 생일 되면 축하해주고 명절 되면은 또 이렇게 막 해주고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같이 일하는 그 선생님들끼리 어떤 관계나 이런 게 되게 끈끈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좀 약간 대비를 많이 느꼈어요. 제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하고 비교를 해서 저는 지금 뭐 이렇게 패스트푸드나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여러 가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거기에 속한 사람들하고 관계라는 것 자체가 없거든요. 뭐 따로 연락을 한다던가 이런 게 사실상 없어요. 그러니까 한 직장에 있으면서도 직장 동료들끼리 서로 막 챙긴다던가 이런 게 없는데 에티오피아 이쪽에는 그래도 되게 인간적인 모습들이 많이 남아 있다. 물론 나쁜 사람들도 많지만 그런 좋은 사람들 속에서 본인이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으니까 또 그렇게 버텨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게 나와요. 예.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또 그 못 사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좀 구걸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오면은 우리나라 돈 100원이면은 걔네들한테는 그걸로 이제 며칠을 먹을 수 있는 돈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0원만 달라고 아이들이 좀 구걸을 많이 하는데 작가도 처음에는 그 돈을 줬는데 나중에 그 돈 가지고 그 아이들끼리 막 싸우는 걸 보고 했었대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에는 그 현지인들이 그 작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그냥 좀 돈을 주지 마라. 돈을 주면 오히려 거지를 만드는 거다. 그렇게 했었대요. 그래서 그래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이들한테 돈을 안 주고 대신에 내가 여기서 아이들을 얼마나 더 좋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뭐 이런 거 생각을 했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애들한테 얼마간의 돈을 주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좀 시스템적인 어떤 지원이나 교육 같은 학교를 뭐 세운다던가 이런 식의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보면은 이 책에서 보면 멀지 않은 날 내가 줘야 할 것은 100원짜리 동전 대신에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
열심히 일하면 그들의 삶도 서서히 변할 수 있다는 희망, 분리된 배척이 아닌 분배되는 이해일 것이다. 멀지 않은 날 이 아이들의 손에 구두솔과 껌이 아닌 연필과 공책을 들 수 있게 되기를. 이런 식의 장면도 나오고. 이 여기서 이제 자기가 그 집을 또 구해주나 봐요. 그 단체에서 코이카 하여튼 그 단체에서 집을 구해줬는데 그 집에서 이제 그 작가가 혼자 사니까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디가드 집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을 또 따로 고용을 해요. 거기가 이제 고등학생쯤 되는 애를 고용을 해서 한 달에 10,000원 정도 되는 그 월급, 그러니까 원래 그 아이가 받는 돈이 한 달에 10,000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그거보다 좀 더 좋겠죠. 어쨌든 그 애를 고용하는 장면이 나오고 나중에 걔 이름이 이사이아스, 에티오피아 이름으로 이 애하고 얽힌 에피소드도 나오는데 나중에 작가가 그 두 번째 총 두 번의 강도를 당하거든요. 네, 강도를 당하는데 나중에 두 번째 강도를 당하고 나서는 아예 그냥 이 학교에서 집까지 계속 보디가드를 해줬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나중에 그 아이가 그 작가가 이제 집에 가기 전에는 옥수수를 이렇게 먹으라고 또 막 해주고 이런 인간적인 어떤 장면들이 책에서는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강도를 만났었던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 강도 만났을 때는 작가가 되게 어두운 거리를 걸어갈 때 강도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때 그 에티오피아에서는 어두운 데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항상 밝은 만약에 가실 일이 있다면 항상 밝은 데로 가시기를. 예. 첫 번째 강도를 만났을 때 어두운 곳에 있다가 이렇게 머리를 가격을 했대. 이렇게 얼마나 겁났겠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밝은 곳으로 무조건 뛰어갔대요. 있는 힘껏. 그러니까 뛰는 동안에도 그렇게 전속력으로 뛰고 힘껏 뛰는데도 힘들지 않을 정도로 되게 뛰어가지고 결국에는 살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이후로 근데 본인이 좀 트라우마가 생겼죠. 에티오피아 사람들한테 좀 정이 뚝 떨어지고 집 밖에를 아예 못 나오는 그런 트라우마 있잖아요. 막 전화가 오는데도 안 받고 그렇게 집에서만 좀 살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전화가 오니까 자기가 이제 전화를 받았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학교 사람들이겠죠. 하는 말이 이제 야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나왔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작가를 계속 끄집어냈죠. 그래서 또 이제 그렇게 해서 또 나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때까지만 해도 작가가 좀 상황이 그 안에서도 사실 상황이 좀 안 좋았었어요. 왜냐면은 그 에티오피아 봉사활동을 하러 가긴 갔지만 원래는 자기가 이제 수업을 하러 간 거잖아요. 근데 그 미술 선생님이 또 따로 있었고 원래는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 선생님이 연장을 해서 계속 자기는 이제 보조교사로 이제 있는 거죠. 뭔가 좀 불만족한 상황이었고 이거를 또 보면서도 좀 많이 힘들어했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이게 자기가 또 수업 계획을 짜가지고 또 자기 수업을 본인이 만들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때 엄청 기뻤던 그런 장면들이 되게 나오거든요. 여기 그 장면들을 잠깐 보면은 태양이 이글이글 장렬하는 떼약볕 아래 오늘도 햇빛을 가려줄 창이 넓은 모자를 쓰고 종종걸음으로 출근하고 있었다. 중략 선생님과 나와의 거리를 참지 못하고 달려갔다. 그 어떤 선생님이 자기한테 그 이제부터는 너도 수업해도 된다라는 어떤 소식을 주려고 왔었던 것 같아요. 그 종이를 이제 받아든 거죠. 순간 기쁨이 물밀 듯 차올라서 어느 노래 가사처럼 하마터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아, 이게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나의 시작인가. 여러모로 고생했을 알렉스 선생님을 힘껏 안았다.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진짜 작가가 진심으로 그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장면이 또 나와요. 어쨌든 뭐 강도도 만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었지만 본인이 뭔가를 해서 성취를 했고 또 그 안에서 뭔가를 한다는 그리고 이런 일에 또 되게 기뻐한다는 것 자체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거를 보고 있으니까 저도
아, 이렇게 내가 성취감을 느꼈던 적이 있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같이 이제 기뻐하게 되고 그때부터 컨디션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수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자기는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 한국에 있을 때부터 좀 내가 만약에 용기를 내서 이곳에 오지 않았더라면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와서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생활들이 그래서 좀 이런 소심한 용기조차 없었다면은 내 삶은 여전히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작가가 변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소심하던 사람에서 적극적인 사람으로 그리고 자존감이 낮던 사람에서 이제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소심한 겁쟁이의 죽음을 자기가 봤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갔죠. 그러니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런 이 작가가 에티오피아 간 것 자체도 되게 용감한데 이 안에서도 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들이 좀 좋았고 좀 되게 신기하네요. 제가 이런 책을 안 읽는데 어떻게 해서 또 우연히 또 읽게 돼가지고 힐링을 받고 갑니다. 이 안에서 보면은 자기가 가르쳤던 아이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아이들은 배움에 대한 그런 열망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한 번도 막 공부하고 싶다 막 이렇게 그런 게 많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억지로 시켜서 하고 이런 건데 이 아이들은 그 교육의 기회가 되게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되게 임했어요. 하루는 이제 그 교실에서 정전이 되는 날이 있었어요. 그 작가가 이거 수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고 자기 권한으로 수업을 안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그 어떤 애가 그 자기 핸드폰에 그 빗으로 그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열의를 보였어요. 그 다른 애들 이제 빗으로 이제 핸드폰 불빛으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아이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나는 수업을 중지하려고 하고 있었고 자기의 어떤 미숙한 그런 판단 능력 같은 거를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앞으로는 되도록 자기도 수업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이런 장면들도 있고 어쨌든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아이들 미술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 그림 작품들이 좀 되게 많이 나와요. 애들이 생각보다 되게 창의적이고 재능이 있는 애들이 되게 많았다.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음. 근데 실제 여기서 보면은 그 아이들이 그림을 그린 게 좀 있어요. 이제 그걸 보면은 어... 못 찾겠네요. 근데 진짜 피카소가 그린 것처럼 되게 추상적인 그림들을 되게 잘 그려요, 아이들이. 그래서 작가가 보기에는 이렇게 재능 있는 아이들을 조금만 이렇게 키워주면은 정말 애들이 잘 될 것 같은데 안타까움을 많이 느껴요. 이렇게 교육 환경이 다 받쳐주지 못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서로 애들이 막 하려고 하니까 한 번은 이제 이 작가가 그 자기 교실의 어떤 학생 집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집에 가니까 이제 작가가 살고 있는 집은 그나마 그 단체에서 좀 좋은 집을 해줘가지고 괜찮았는데 그 실제로 학생들이 거주하는 집은 막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거기서 벽에 보면은 막 개미들이 막 지나다니고 뭐 싱크대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뭐 깨진 그릇이 있고 뭐 이렇게 약간 비위생적인 상태 빵 부스러기들이 널려져 있고 하여튼 그랬어요. 베개나 이불 같은 것도 없는데 아이들이 잠은 또 어떻게 잘까 이런 생각 걱정이 들 만큼 되게 열악한 환경이었었는데 아이들한테 그냥 처음에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작가가 이 애가 참 불쌍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 학생은 항상 웃고 있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해서 현이는 뭐 왜 하여튼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말하는 거 항상 웃는 얼굴로 그렇게 힘든 작가가 볼 때는 불쌍한데 자기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좋다고 그렇게 항상 웃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는 수업하는 내내도 항상 긍정적이고 웃고 있었던 거죠. 거기서 이제 작가가 또 뭔가를 깨닫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행복이나 불행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우리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다라고 해요. 어쨌든 그 아이는 그냥 자기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가족들하고 같이 살고, 그렇게 돈을 해서 좀 많이 벌어서 가족들하고 같이 사는 게 꿈이라고 하는데, 그런 소박한 거에도 만족하는 거를 보면서 저도 좀 많이 느끼게 됐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미술 크레파스 같은 게 도난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 그 작가가 이게 이렇게 교실 문 다 닫으라 하고, 이게 크리스마스 크레파스 못 찾으면은 너네들 집에 못 간다. 이렇게 하고. 근데 생각해보면 그 크리스마스 크레파스도 훔친 이유가 자기가 이제 집에 가서 조금 더 연습하려고 훔친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이게 없으면 다른 아이들이 또 피해를 보니까 이제 선생님 무조건 찾아라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만약에 크레파스를 안 찾으면 나는 너희들한테 실망을 할 거고, 그렇게 실망감을 안은 채 나는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애들이 숨겼던 크레파스를 하나둘씩 이렇게 모으기 시작했던 거죠. 거기서도 좀 이렇게 애들 자체도 선생님을 좋아하고, 선생님이 또 한국에 간다고 하니까 또 자기들이 더 겁을 먹어가지고 그렇게 크레파스 주는 그 모습이 좀 사랑스럽잖아요. 그런 게 좀 감동을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가 여기 있으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좀 한국을 많이 그리워해요. 실제로 그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제일 그리웠던 거는 먹는 게 좀 다르잖아요, 우리랑. 그래서 떡볶이, 한국의 떡볶이가 가장 먹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영화 보는 거, 대형 스크린에서 이제 영화 보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많이 그리웠다고 하고, 그리고 좀 쾌적한 방에서 벌레 없이 그냥 그렇게 자는 거, 이게 또 많이 그리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우리 방에서 잘 자고 있잖아요. 뭐 시원하게, 그리고 쾌적하게, 벌레도 없이, 모기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고 있는데 작가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생각해 보면 되게 소중한 건데, 우리가 사는 거는 이렇게 소중한 걸 모르고 누군가한테는 그게 소중한 건데, 이런 삶을 살면서 이런 모순점들, 이런 게 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런 거를 책을 읽으면서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한국을 그리워함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원래는 1년짜리 프로젝트였는데 또 1년을 연기하고 그 다음에 또 반년을 연기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또 계속해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좀 자기가 여기서 이 학생들을 위해서 딱 할 수 있는 것만큼은 딱 하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있으면서 또 막 그 학생들을 위해서 좀 자기가 좀 적극적으로 교실도 공사를 막 하려고 해요. 자기가 더 좋은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도 되게 대견했는데, 그렇게 이제 전기 공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작가가 이런 걸 해요. 그냥 기술자를 부르잖아요. 그 에티오피아에서. 그래야지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뭐 물론 돈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좀 기술자를 부르니까 자기가 1시간 뒤에 갈게 라고 또 전화를 하면 또 30분 뒤에 갈게,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결국에는 안 오고. 사람들이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약속 시간에 대한 개념이 많이 없대요. 되게 한가하고 꼭 뭐를 해야 된다라는 게 없으니까. 이게 정작 본인은 답답한데 잘 안 되는 거죠. 자기는 이제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빨리 이 아이들한테 뭔가 좋은 교실과 좋은 환경을 좀 만들어 주고 가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작가가 나중에는 이렇게 해도 안 돼서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뭐 그 현지인이었겠죠. 그 교장 선생님한테 좀 부탁을 했죠. 이게 전기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업자들이 말을 안 듣는다, 내가 오라고 해도.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전화 한 통을 합니다, 그 교장 선생님이. 그래서 야, 나 누군데 좀 빨리 온나, 이렇게 간단하게 전화 한 통을 했는데 바로 이제 그 하시는 분들이 달려왔죠. 그래서 작가가 이게 뭐지? 왜 내가 오라 할 때는 안 오고 교장 선생님이 오라고 하니까 이렇게 금방 달려오는 거지 해서 약간 삐졌는데
생각해보면 그 교장 선생님도 또 되게 그때 당시에는 욱수 멋있게 보이기도 하고 해서 그냥 퉁쳤다고 하는데, 어쨌든 거의 그걸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물론 이 사람들이 되게 느긋해서 약속을 안 지키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으로 또 모든 것들이 다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돈보다는 어떤 지연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위계 질서 같은 것들이 더 우선시 되는 사회이구나. 에티오피아가 그렇다라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좀 느끼게 됐고. 아무튼 결국에는 미술 교실을 대공사를 다 합니다. 해서 이제 학생들이 더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하고 자기가 맡았던 거를 일단 다 끝내요. 예, 그래서 이제 돌아가게 되죠. 2년 반의 시간을 마치고. 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 강도를 만나잖아요. 예, 만나거든요. 이것도 또 되게 어두운 길에서 만납니다. 그 에티오피아에도 교통수단이 있는 택시 같은 그런 게 있나 봐요. 차 같은 게. 보통 이제 자기가 저녁이 됐거나 밤이 돼서 이제 집에 갈 때는 그걸 타고 집까지 가는데, 집에 그거 이제 얼마,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갑시다. 뭐 이렇게 됐는데, 그 운전하시는 기사가 안 된다. 너희 집 앞에까지, 처음에는 10,000원에 오케이 했는데, 가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거리가 멀다, 20,000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걔 짜증이 나서, 작가가. 그래서, 됐다고 그러면 그냥 10,000원치만 타고 내릴 거라고 해서 중간에 내렸는데, 중간에 내려서 이제 집까지 얼마 안 되니까 자기는 괜찮을 거라 생각했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또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강도가 칼까지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되게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었는데, 되게 신기한 건 첫 번째 강도를 만났을 때는 자기가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벌벌 떨었는데, 두 번째는 의외로 되게 침착하고 잘 대처한 거죠. 침착하게.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도 이제 다른 사람들의 또 뭐 하여튼 도움을 얻어서 잘 해결이 됐는데, 그때 그런 어떤 마인드가 되게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책에서 보면은 자기가 호랑이 구례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은 살 수 있다고 했다. 나는 아프리카에서 2년 넘게 살았다. 이 정도쯤은 극복할 수가 있다. 나는 파견 초에 울기만 하는 그런 겁쟁이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울지 않고 있었고, 무섭지 않아서가 아니라,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고 있었다. 반드시 아무 일이 없이 끝날 것이고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것도, 옛날처럼 바보같이 울고만 있지 않을 거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요. 거기서 뭐 제가 진짜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렇죠. 에티오피아에 가서 자기는 2년 넘게 살았고 현지인들하고 좀 많은 걸 했고 많은 경험을 얻었죠. 그래서 그 사이에 기간만큼 동안은 자기가 더 성장했고, 이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닐 만큼 자기가 성장했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는 뭐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실패도 많이 겪고 상처도 많이 겪었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과연 이 작가처럼, 그래 나는 이 정도 시간 동안 이것도 다 이겨냈으니까 나는 또 다른 어떤 일이나 이런 게 있었을 때 과연 이 작가처럼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내가 성장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과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게 힘들잖아요 다들. 근데 그냥 이런 작가처럼 자기의 경험을 믿고 이렇게 딱 큰 소리 치듯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좀 그냥 그런 걸 느꼈어요. 저도 이제 이게 나도 나의 경험을 믿고 나의 실패, 그리고 다시 일어서고 실패하고 일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나한테 나를 훨씬 더 강하게 했을 거다라는 그런 확신을 믿고, 예, 좀 힘을 얻었죠. 저도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두 번째 강도가 있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도둑이야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몰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는 안 울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현장에 있었던 옆에 아줌마가 자기를 끌어당겼대요. 끌어당겨가지고 괜찮냐고, 내가 미안하다고. 왜냐면 같은 에티오피아 사람으로서 미안했겠죠.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안아줬던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약간 울컥하더라고. 그냥 야, 이게 진짜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이 있구나. 우리가 살면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도 다시 사람 때문에
좋은 사람으로 또 극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좀 신뢰를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비록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이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별의 시간이 다 오게 되죠. 다가오는데 이제 여기서도 그 이별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선물 같은 것도 많이 해주고 실제 여기서 작가는 그 전통 의상 있잖아요. 그 에티오피아 전통 의상 같은 것도 선물 받고 사람들이 뭐 이별식도 해주고 하는데 그 이별식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서 와 그래도 여기는 참 사람 사는 동네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왜냐면 우리가 흔히 뭐 뭐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럴 때 이렇게 막 진짜 정으로서 이별식 같은 거를 해줄까 과연 우리 사회에서 그런 생각도 들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정이나 관계 같은 것들이 어느 순간 저는 좀 단절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나 이럴 때는 생일이라고 해가지고 애들 막 이렇게 집에 놀러 와서 막 생일 파티하고 분명히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래도 좀 진짜 사람 간에 우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냥 제가 느끼기에 좀 많이 삭막하고 그런 게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만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도 이런 어떤 마을의 공동체의 어떤 일원으로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했었던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책은 뭐 생각해 보면은 좀 저랑 좀 안 어울리는 책일 수도 있는데 그냥 오랜만에 가끔씩 자기 스타일 아닌 책을 읽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다뤄봤고 지금 이 작가는 그때 제가 이 3월 29일날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해요. 일본에 갈 거라고 했었거든요. 그게 뭐 여행을 갈 건지 하여튼 그랬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분명히 어딘가를 돌아다니고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은 우리 생각보다 되게 넓은 것 같고 그리고 더 많은 경험을 할 수가 있고 작가는 그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만났을 때 책을 썼었고 이 책으로 또 강연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에티오피아에 갔다 왔던 거를 경험으로 해가지고 그 KOICA 거기 단체죠. 거기서 이제 거기 에티오피아 갈 후배들을 위해서 에티오피아는 이렇다 저렇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도 한다 하더라고요. 뭐 사진전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든지 간에 그거는 다 자기 자신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 많은 경험을 추구하고 굳이 이렇게 단조롭게 우리가 일상을 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어떤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도 많이 깨트려졌었던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 반짝이는 별의 기대요 라는 이 책입니다. 박정은이 지었고 오늘 간단하게 뭐 이 책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